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YTN 대표이사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당선됐습니까? YTN 상무 민동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YTN 보도국장 아이고, 우리 정상근 네, 기자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제일 골치 아픈 자리야. 아무것도 안 하면 되죠 뭐. 네, 시청률 1등 만들어 주세요. 아, 네네네. 그래요. 여러분 농담이었고, 자 오늘 YTN 사장 네. 후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어제 아. 제가 정말 오랜만에. 야 정말 오랜만입니다.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예, 자기소개서를 진짜. 예. 자기소개서. 근데 자기소개서를. 사장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씁니까? 아 이제 사장으로서 혹시 뭐 성장 자신의- 배경 뭐 이런 거. 아뭐저 입사 지원할 때처럼 저는 어릴 적에 뭐 그런 거? 그래서 아버지가 성장 배경은 거의 자서전 수준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아버지가 평소 창의력을 강조하셨고 어려서부터 여행을 좋아했으며 그런 거 한마디도 안 썼습니다. 네네. 네, 한마디도 안 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일주일 내내 페이스북에다가 YTN 사장이 되면 뭘 하겠다 공약. 10가지인데 내가 남바링을 잘못해서 11가지였어요. 네, 이런 가지를 또 잘 추려서 보내드렸습니다. 네네. 온갖 것들 다 적어서 냈어요. 그래서 오늘 접수가 됐는데 미디어 뭐지 그 왜 미디어 오늘 말고 또 미디어스. 있잖아요. 미디어스. 네. 미디어스 보니까 오늘 지원자들 명단이 나오는데 와 사회 인사는 나밖에 없더라고. 그러게요. 예. 네. 사회 인사가 나밖에 없어. 다 YTN 내 전현직 간부들. 예, 그래서 정말 지난 주만 해도 사실 웃겨볼 마음이 좀 있었는데 네. 욕심이 좀 생기고 있어요. 어떡하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네. 지금 정창현 사장이라든가 흔히 말해서 외부에서 온 사람이 사장을 했잖아요. 네. 네네. 이번에 새 사장을 뽑는데 음. 김용민 이사장 빼놓고 음. 전부 지금 YTN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김용민이가 또라이다. 또 입증이 되는 게 아닌가. 아니 남의 집 잔치에. 예. 네. 되지도 않을 그런 지원을 한 게 아닌가 또 이렇게 보실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의외로 사회에서 뽑자. 사회에서 뽑아야 이 개혁이 가능하다. 네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자기소개서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아, 자기소개서에. 개혁을 하려면은 밖에서 데려와야 한다. 네네. 네. 근데 여기 나온 분들 몇몇 분들은 뭐 좋은 분들도 있지만 이분들을 봤을 때 아마 이 공약의 구체성이라든지 참신성 뭐 이쪽에서는 아마 김용 PD가 앞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몇몇을 보니까. 네. 근데 과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네. 누가 공약 보고 사람 뽑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네. 네. 자 그래요. 우리 왜요? 네, 이 영천님께서 네. YTN의 히딩크라고. 그래요. 네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한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대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시면 내가 다 민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이 정구님께서 혹시 다른 후보들 누가 있냐고 여쭤보셔가지고 그냥 짧게 이름만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예. 강성욱 YTN 부국장, 김주환 YTN 부국장, 김호성 전 YTN 라디오 상무 이분은 좀 많이 알려져 있죠. 네. 네. 류재복 YTN 부국장, 박희천 YTN 부국장, 그리고 기자협회장 지내셨던 해리기자 출신의 우장균 YTN 총괄상무. 좋은 분이에요. 네, 그리고 최문석 YTN 국장, 한영규 YTN 국장, 다국장 한영규 국장이에요. 그래요. 그 사회 인사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난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다 프로필에 YTN이 들어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직급상으로는 예. 김용민 이사장이 짱입니다. 네. 다른 사람은 다 부국장, 국장인데 아, 이사장이지 이사장.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망하신 분들 중에 유튜브 구독자 수로 뽑는다면 제가 뭐 압도적 1등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이런 생각도 그건 들고. 뭐 KBS 사장을 뽑아도 유튜브 근데 구독수라면 그게 마이너스 요인이 아닐까?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정말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죠. 예선 통과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예선 통과되면 난 걱정돼. 그러면은 네. 김용민이가 유력 후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진짜 사내외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비난과 성토, 견제가 근데 들어오지 만약에 않겠습니까? 컷오프를 통과하면은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돼 있지 않나요? 아이 그건 자신 있지. 난 그런 건 자신 있어. 그러면 모르는 거지. 근데 제일 걱정은 김용 PD가 선발이 됐다고 해서 김용 PD의 정책을 보지 않고 그냥 마치 이제 낙하산처럼 취급을 할까봐 제가 장담하는데 이 형은 정권과 아무런 누가 나를 상관이 없습니다. 낙하산으로 갖다 앉힐 수 있나?
누가 나를 낙하산으로 갖다 앉혀? 싫어하면 싫어했지. 네, 지금 방송사에 출연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무데도 출연을 못하는 마당인데 네네. 그런 김용 PD가 낙하산으로 YTN 사장이 된다. 야, 이건 진짜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노원갑 수존누님이 우리 저 전광훈 씨가 네네. 계속 법정에서 주장합니다. 김용민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실세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휘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과체중으로 그건 달라. 진짜 그러면 전광훈이 선견지명이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네, 진짜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네. 오피니언 리더 중에서 이 형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래.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수렴되기 때문에, 아니 마이너스 100%에 수렴되기 때문에 그래도 도전했다. 여기에 큰 네네.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아유, 그래도 기분은 좋네. 딱 아, 이렇게 근데 뉴스에 내 이름이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아. 근데 오늘 저 미디어스 보면은 네. 기사에 제목이 뭐예요? 기사 제목이 YTN 사장 후보에 네. 우장균, 김호성 등 9명 지원. 네, 그래. 그게 헤드라인이고. 그리고 소제목에 소제목. 네. 8명 YTN 출신의 김용민. 여러분 이 제목만 보면 내가 빅3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실명이 이름 모르는 그런데. 사람이 3명. 지금 8대1로 싸우는 거야. 그렇습니다. 예, 그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알겠습니다. 네, 이게 다 빼고 그냥 공약만 보면은 1차는 그래도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예. 거기서 제가 이제 주안점을 두고 싶은 게 지난주에 제가 공약 일부를 또 밝혔잖아요. 네네. 거기서 밝히지 않았던 거. 내가 사장이 되면 인사권과 재정권을 확실히 쥐겠다. 물론 사규에 정해진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뭐 그냥 민주적 리더십이라고 해가지고 저쪽에서 뭐 큰 소리 내면은 알았어 이렇게 해줘가지고 언론 개혁이 산으로 갔습니다. 김용민은 시스템으로 그냥 경영할 것입니다. 사장도 이 시스템 앞에서 내로남불 할 수가 없는 그런 훌륭한 사장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법을 어기거나 사규를 어기거나 그러면 얄짤없어요. 정말 얄짤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권위를 세워가면서 개혁에 필요한 그런 모든 권한을 인사권과 재정권으로만 활용하고 보도에 개입한다든지 No!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도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보도국장 왜 웃지? 이게 개입 아니야. 인사권으로 개입하지 인사권이지 인사권. 사람들이다. 네. 자, 어떻게 알겠습니다. 개입하라고. 네. 여러분 저 YTN 사장 선거 오늘 잘 접수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네네. 자, 오늘 광고로 바로 가겠습니다. 경성당 누룽지. 제가 지난 토요일에 이걸 한번 먹어봤습니다. 이야. 요즘에 좀 속이 좀 안 좋아가지고 죽을 많이 먹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끓여서 넣어 먹었는데 야 역시 구수함과 또한 곡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은은한 곡기가 느껴집니다. 자, 경성당 구수하고 바삭한 누룽지 그리고 경성당에서 만든 한산 모시잎 젓갈. 젓갈. 네, 정말 맛있는 젓갈과 함께 이런 야. 누룽지 드시면요 한 끼 뚝딱입니다. 자, 가벼운 한 끼 준비할 때 옛날 어머니가 끓여주신 가마솥의 구수함이 생각날 때 캠핑장 아침 메뉴를 준비할 때도 경성당의 구수하고 바삭한 누룽지를 적극 추천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는 다양한 누룽지가 있습니다만은 해썹 인증이 없는 영세업체들이 많아서 위생에 걱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허. 그래서 그 업체들이 파는 누룽지 보면은 박정희 시대 때 정부미 그걸 만든 누룽지가 있지 않겠는가. 50년 전에. 예, 그렇습니다. 의심이 됩니다만. 자, 그러나 경성당 누룽지는 해썹 인증 시설에서 제조된 아주 위생적인 제품입니다. 100% 국내산 곡물인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쌀, 찹쌀, 현미, 보리쌀, 흑미 등의 재료 모두 국내산입니다. 합성 첨가물, 설탕, 오일, 보존제 등의 첨가물 등은 당연히 제로입니다. 경성당 누룽지의 차별점 하나 더. 맛있는 우리 곡물 누룽지를 2인분씩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소포장으로 구성했습니다. 아하. 가격은 물론이고 김용민닷컴이 압도적인 최저가입니다. 인터넷 최저가는 3,900원. 네. 이 박스가 3,900원이라는 얘기죠. 예. 자, 그리고 김용민닷컴은 근데 3,900원이 아니라 3,500원. 더 저렴하네요. 인터넷 최저가보다 10% 이상 저렴합니다. 거기다 특별 이벤트 하나 더 5박스를 구매하실 경우 20% 추가 할인 진행해서 15,600원. 아하. 거기에 바로 할인 적용되는 김용민닷컴 즉시 적립금을 적용할 경우 13,6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7월 12일까지만 진행되는 기간 한정 특가 상품입니다. 바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수한 경성당 누룽지 드실 때 경성당 젓갈 3종 세트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아까 그 젓갈, 이 오징어 젓갈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요게 낙지젓. 낙지 네. 젓갈. 아이고 세상, 이게 회인가 젓갈인가. 탱글탱글한 식감에 짜지 않은 양념 숙성의 경성당 한산 모시잎
3종 세트만 있으면은 다른 반찬은 사치예요. 불필요합니다. 음. 자, 위생적이고 먹기 편한 100% 우리 곡물 경성당 누룽지와 최고의 식감과 짜지 않은 경성당 한산 모시잎 젓갈 3종 세트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냄새가 너무 구수해요. 이게 지금 아유, 젓갈부터 먹었는데 진짜네. 누룽지도 먹었는데 너무 야, 구수한. 누룽지. 예. 경성당 누룽지는 진짜 부드럽다. 또 먹고 싶다. 진짜 마음이 너무 편하네. 속도 편하고. 어우, 누룽지 이거 진짜 좋다. 나 이렇게 두 개 딱 같이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네요. 진짜 이렇게 누룽지에 이렇게 젓갈 올려 먹는 거 이거 뭐 다들 아는 말 그럼, 아닙니까 그쵸. 이거? 네. 아침에 애들은 빨리 보내야 되겠고 네. 남편도 빨리 출근시켜야겠고 근데 당장 뭘 차리기가 좀 만만치 않을 때 경성당 누룽지 물만 보면 게다가, 되잖아요. 예, 경성당 한산 모시잎 젓갈을 딱 내놓으면은 이게 뭐야? 라고 할지 몰라요. 그냥 입속에 들어가는 순간 이 모든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네. 이런 주부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네. 이게 누룽지가 굉장히 부드럽네요 진짜. 근데 젓갈이 음. 원래 이게 짠데 보통 네. 젓갈 먹으면 음. 안 짜요. 싱싱합니다. 네. 젓갈이. 젓갈이 일단 싱싱해. 진짜. 벌써 다 먹었네. 이렇게 한 끼 먹으면 진짜 깔끔하고 속도 편하죠. 야, 이 젓갈하고 누룽지랑 궁합이 진짜 좋네. 좋았어요. 다 먹었어. 아쉽다. 이걸로 그러게요. 끝내는 게 많이 아쉽네. 아쉽지만 뭐 할 수 없지 뭐. 야, 여러분 경성당 누룽지 정말 별미입니다. 식사량이 많으신 분들은 네. 나중에 이제 입가심 용도로도 좋겠어요. 이건 5박스 사야겠네요. 네.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소식하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은 또 이걸로 드셔도 좋고. 소식 우리 정도 되는 사람은 소식이 한 8개는 누룽지 한 끼당 이거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뭐 한 통 비우는 거죠 뭐. 우술소자의 소식. 네, 네. 굉장히. 잘 먹었습니다 정말. 자, 그래요. 경성당 구수하고 바삭한 누룽지 그리고 경성당 한산모시 잎 젓갈까지 여러분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민동기 기자님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일러스트를 써서 논란이 좀 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물론 조선일보가 사과를 했죠. 근데 정상근 기자도 우리가 미디어오늘에 있을 때 네. 사진 같은 거를 예전에는 흔히 말해서 오프라인 위주거나 인터넷 기사를 초창기에 언론사들이 송고를 하고 이럴 때는요, 기자가 기사만 텍스트만 쳐서 보내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편집 기자들이 네네. 사진이나 이미지를 찾아서 넣어서 이렇게 편집을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무너진 지는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에 거의 수년 전부터 취재 기자가 기사를 쓰고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넣어놓는 시스템으로 바뀐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쓴 기사에 본문에 들어갈 사진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그 일러스트 이런 거는 자체 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곳에서 취재 기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거기서 초이스를 해가지고 큰 문제가 없으면 편집 기자와 데스킹 과정을 거쳐서 그냥 출고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매체인 미디어오늘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네. 그리고 제가 다른 기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다른 매체에 있는 몇몇 기자들한테 물어봤는데도 비슷해요. 근데 조선일보가 과연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안 했겠느냐. 그냥 오래전부터 도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재 기자가 선택을 해서 그 이미지를 선택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조선일보 정도 되는 그 내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면은 저는 검색을 통해서건 뭐건 간에 그 이미지나 사진이 어떤 기사에 사용됐는지는 이미 검색할 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그런 성매매 관련된 기사에 일러스트를 썼는데 그걸 일단 첫 번째 취재 기자가 모르고 썼다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거는 진짜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저는
그 기재 썼던 기자가 그걸 모르고 썼다는 가능성은 제가 가진 관점 그리고 제가 기자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살짝 100번을 양보해서 모르고 있을 수 있다고 쳐요. 그게 안 걸러졌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걸러지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그 일러스트라든가 이런 게 사용된 거는 최소한 편집 기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적절하게 사용이 된 이미지인지 그리고 그렇지. 내부 시스템상 그런 기사가 한번 출고가 되면은 끊임없이 인터넷 기사들은 수정 보완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팩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메시 기사 수정 보완. 그다음에 그 그치. 하면서 끊임없이 이미지도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체크가 안 됐다? 그건 두 번째 이해가 안 가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세 번째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미 외부에서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도 이미 인지를 했을 만한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수정이 안 되고 계속 방치가 돼 있었거든요. 이게 세 가지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조국이가 뭔 소리 하나 들여다보던 조선일보 기자들의 눈이 페이스북에 집중돼 있을 텐데 네. 즉각 개선이 되지 않았다? 네. 그거는 뭐 나름대로 자기들이 짱구를 굴렸겠지. 이게 법리적으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지 고민을 했을 텐데 자기들도 나름대로 생각해봤을 때 야 이거 이제 큰일 나겠다 라고 판단해서 근데 나중에 후속 조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은 조선일보가 아니 그 판단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사 더더군다나 매우 부정적인 기사인데 특히 성매매 관련 기사하고 어떤 부정적인 기사에 그 기사와 상관없는 만약에 사진이 들어갔다. 근데 그 사진 속의 인물이 나중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사과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거는 정정하고. 그리고 만약에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걸로 걸면은 걸릴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일러스트는 더더욱 그런 거죠. 더더군다나 성매매. 근데 그 판단을 조선일보 내부 편집국에서 못했는가? 이게 못했을까요? 저는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조선일보가 어떤 조직인데 그런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판단을 못하고 장시간 동안 방치하면서 그걸 내부 논의를 했다? 글쎄요. 이 기자들이 직접 그 뉴스를 올리는 거 네. 출고 버튼 누르는 거 이거 바꿔야 됩니다. 내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그것부터 우리가 지적을 해야 돼. 이것도 틀림없이 이승규 그 친구가 직접 올렸을 거야. 맞아요.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언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이른바 뭐 메이저, 뭐 레거시라고 하는 그런 미디어들이 다 기자들이 직접 온라인에 기사를 포털에 송고하게. 왜냐? 속보 경쟁 때문에. 네, 그쵸. 그것 때문에 그래요.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 할 때 어땠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음. 정상근 선수도 비슷한 생각을 했겠지만 미디어 오늘은 그래도 데스킹 세게 한다. 그렇죠. 아니 우리 기자가 못 올리게 돼 있어요. 출고 권한이 기본적으로 국장한테 있고 국장이 부재시 그렇지. 혹은 이럴 때 부장한테 맡기고 가거든요. 그렇지. 권한을 위임하고 가요. 절대 기자들은 승인 권한이 없습니다. 예. 안 되죠. 그래서 네. 포털에 글자 하나 바꾸려고 해도 예, 데스크 보고를 하고 해야 연락을 돼요. 우리 저 평화나무도 그렇습니다. 우리 평화나무는 이제 포털에 전송하지는 않지만은 여하간 우리 편집 책임자, 센터장 혹은 편집인 두 사람이 한 사람이구나.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지멋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딴 데는 그냥 야 네가 먼저 올려라. 속보 경쟁. 야 지금 언제 그걸 승인받고 언제 그 필터링하고 그러니 바로 올려. 문제 되면은 고치면 되지.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다가 지금 온갖 오보와 오탈자와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감당 못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고치고 있어요. 이게 본보기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보도하면은 진짜 된통 깨진다.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조선일보 사과문을 보면서 음. 물론 그런 어떤 측면이 있는 건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온라인 어떤 포털이라든가 이런 기사 전송 때문에 사실상 이 데스크 기능이 약화된 측면이 이번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선일보가 사과문에 쓴 것처럼 이 문제가 마치 조선닷컴의 어떤 조선일보의 지면에 쓰는 그런 기사가 아니라 조선닷컴에 게재된 그래서 조선닷컴의 문제인 것처럼 저는 사과문을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좀 이율배반적인 그런 태도라고 봐요. 사실상에 그런 시스템을
조선일보 차원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만들었으면 당연히 조선일보 편집국 차원에서 뭔가 대응을 하고 조선일보의 이름으로 사과를 해야 되지. 조선일보가 낸 사과문을 자세히 뜯어보면은요 주어가 다 조선닷컴으로 돼 있어요. 그건 매우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왜 그게 조선닷컴이라고 나가야 됩니까? 조선일보라고 나가야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닷컴하고 조선일보 지면을 철저하게 분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선일보가 이제는 뭐 사훈인 불편부당은 이미 애저녁에 그냥 버렸고 네. 어떻게 하면은 이 정권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정말 표적이 되는 인물들을 죽일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조선일보의 그 권력, 영향력을 보여줄까? 여기에만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게 확실해 보여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일러스트도 다른 어떤 상관없는 어떤 그런 기사에 끊임없이 넣어서 몇 가지 또 케이스가 발견이 됐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단순 실수라고 생각이 잘 안 되는 게 네. 보세요. 조국 전 장관 일러스트,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 일러스트.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사람의 인물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일러스트나 이미지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네. 조선일보에서? 별로 그런 적은 없죠. 이를테면 윤석열 전 총장의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잘못된 기사에 성매매 기사에 일러스트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냐고. 조선일보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내는 거는 이제 지면에 나오는 건 그래도 기록에 남으니까. 맞아요. 이게 사실 좀 굉장히 쪽팔려 한다고. 이 지면에 남는 것은 기록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좀 신경 그쵸. 쓰는데 온라인에 올리는 거는 뭐 똥을 올리든 오줌을 올리든 그건 온라인용이다. 또 언젠간 다 지워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조국 전 장관의 일러스트가 문제가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 일러스트도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찾으니까 이렇게 해서 못 보고 지나간 것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래서 조선일보는 뭐 이런 정도의 언론이라면 폐간을 해야 되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조선일보 폐간할 방법은 근데 없어요. 이게 좀 진짜 뭐 전두환 같은 인간이 나와가지고 네. 조선일보하고 한겨레하고 통합을 시키지 않는 이상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미주 조선일보 거기에도 지금 비슷한 이미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중앙일보 지금 또 문제가 하나 터졌는데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 있지 않습니까? 네. 저기 안병훈 딸. 네. 네, 맞아요. 안병훈 딸. 안혜리 논설위원이 지난 6월 28일자에 칼럼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이게 6월 28일자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제가 보니까 하여튼 올렸다고 치고. 1월 28일인데요. 1월 28일 날 중앙일보가 기사를 하나 씁니다. 국립의료원 지원한 조민, 복지부 돌연 피부과 정원 늘렸다. 이런 기사를 1월 28일자에 중앙일보가 쓰는데 조민 씨의 인턴 지원을 둘러싸고 복지부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이거는 이제 기사를 쓴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복지부가 바로 해명 자료를 내서 반박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은 안혜리 논설위원이 이거와 관련해서 이걸 사실 기정사실화 하면서 또 칼럼을 하나 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쓴 내부 그 칼럼을 보면은 반론 보도가 게재가 돼 있어요. 네네. 여기 보면 안혜리 기자가 쓴 거라고 해가지고 2021년 6월 28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사를 밑에 보면 알려왔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상관없다, 조민 씨와 무관하다. 이 증언, 흔히 말해서 피부과 레전드 증언을 증언을 한 것은 조민 씨와 무관하다는 거를 알려왔다는 식으로 흔히 말하는 반론 보도를 게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미주 중앙일보에도 실렸거든요. 네. 근데 미주 중앙일보에는 원래는 기사가 실렸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그 기사가 검색이 안 되는 겁니다. 삭제를 한 거예요. 실제로 검색해 보면 삭제가 돼 있습니다. 삭제가 돼 있는데 우리 네티즌들이 또 누굽니까? 네티즌들이 조국 전 장관이 미주 중앙일보 안혜리 기자가 쓴 기사를 확보해 달라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니까 이거를 찾아냅니다. 미주 중앙일보.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이 국내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반론 보도를 게재를 했지만 그게 미주 중앙일보에까지 실렸으니까 미주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미주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장난 아니잖아요. 아유 그럼. 어마어마하게 배상액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주중앙일보 기사를 아예 포털에서 삭제를 아닌가 싶은데 네티즌들이 지면에 실린 걸 찾아냈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발행하는 중앙일보 PDF 그 제목만 바꿔 단 거를 네. 찾아내가지고 이걸 한 커뮤니티에 올렸거든요. 그래요. 원래 그게 칼럼 형식 아니었어요? 기사 형식입니다. 기사 형식이었어요. 기사 형식. 네. 저도 칼럼인 줄 알았는데 안혜리 기자라고 바이라인이 나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게 언론중재위원회 아마 칼럼이었으면은 이게 반론 보도가 시기가 굉장히 애매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건 의견일 뿐이야. 그렇죠. 근데 사실을 안혜리 얘기하는 게 기자 바이라인으로 나갔고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스트레이트 기사인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종합면에 실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 보도가 게재가 된 거예요. 네. 근데 미주중앙일보는 여전히 그게 이제 나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아마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감지를 하고 중앙일보 쪽에서 미주중앙일보 기사를 삭제를 한 것 같은데 삭제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증거는 남아 있고요. 삭제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요? 안 하는 게 나은 행위예요. 왜냐면 그렇죠. 증거인멸로 비춰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 사실 저는 이 중앙일보 알려왔습니다라고 이 게재를 했거든요. 안혜리 기자가 쓴 기사에 대해서. 근데 이건 알려왔습니다. 이제 반론 보도. 반론 보도인데 같은데. 저는 이거는 정정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국내에서는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라서 이렇게 반론 보도를 게재를 했지만 본인들이 떳떳했다면 미주중앙일보 기사에 대해서 왜 삭제를 합니까? 그러게요. 분명히 그거는 법적 공방으로 갔을 때 본인들한테 불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는 이 기사를 왜 삭제를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처리를 하는 방식 자체가 비겁하고 좀 수준이 낮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사과를 그냥 하면 될 거 거지. 아닙니까? 사과를 하면. 사과하면 이제 나중에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될까봐. 사과는 또 딴 문제거든요. 네. 사과는 최소한의 도의인데 재판까지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냥 지우는 것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면. 그럼 당연하지. 네. 이건 더 불리하지. 진정성도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건 또 피해자하고의 합의도 중요한 또 해법이 될 수 있는데 이 자체를 다 그냥 아예 그냥 선정하지 않고 그냥 밀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법대로 한번 붙어보자.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그렇고 중앙일보도 그렇고 특히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기사는 물론 다른 매체들도 팩트 관계가 불분명하고 정말 무차별적인 보도를 많이 쏟아내긴 했지만 그냥 일단 막 써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아니 이 조선일보도 얼마나 지금 조국 전 장관하고 조민 씨 관련해서 사과 정정 보도를 많이 냈으며 네. 중앙일보 이것도 사실상의 반론 보도지만 저는 이거 팩트 관계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떳떳했으면 기사를 삭제할 이유도 없잖아요. 네? 이렇게 대응을 해야 이런 식으로 지금 기성 언론들에서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 보도하고 반론 보도를 하는 행태. 이러니까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언론 탄압이라고 그러는 거고. 우리 뭐 언론 자유 지수가 조금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예. 가에서 양으로 올라선 수준인데. 그렇죠. 예. 수미양가에서 네. 가에서 양 턱걸이 한 거죠 지금. 네. 예. 그 예전에 그런 고전 유머. 성적표를 아들이 받아왔는데 다 간데 하나만 양이야. 아버지가 이걸 딱 보더니 그 체육이 양이었는데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하는 것 같다.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하는 것 같다. 네. 체육만 열심히 하지 말고 딴 것도 좀 해야지. 아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만약에 우리 또 기성 언론들이 좋아하는 매체가 유수의 해외 언론들 아닙니까? 그렇지.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영국 가디언 이런 데 얼마나 좋아해. 인용 보도 많이 하고. 네. 근데 그런 해외 유력 매체에서 이 정도 팩트 관계가 어긋나는 기사를 쓰고 정정 보도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게 만드는 기자가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엄청나게 자체 조사를 통해 가지고요. 그렇죠. 왜 이런 황당한 일러스트가 나가게 됐고 왜 이런 황당한 오보가 나가게 됐는지를 아마 일면에다 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기자에 대해서 강력한 조처를 취할 거예요. 뉴욕타임즈가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 해고까지 시키잖아요. 강력한 오보에 대해서는. 그럼 심지어는 어떤 같은 언론사인데 A 기자가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수상해. 그래서 B 기자가 검증을 A 기자의 합니다. 보도를 네.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검증시켜서 오보임을 확인시켜요. 네. A는 아웃됐어.
이런 건강한 이제 그렇게 되면 언론 신뢰도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그 언론에서 네. 이제 자정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진실을 구현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YTN 사장 제가 지원했을 때 그 비슷한 거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시청자들이 아무리 봐도 부실 보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청자들이 뭐 한 10만 명 정도 온라인에서 서명을 하면은 특별 기자재를 도입해서 특별 검사가 아니라 특검이 아니라 특기를 이제 네. 뭐 사내에서도 좋고 사외에서도 좋고 해서 다시 취재하게 만드는. 고기처 어떻습니까? 네? 고기처. 고기처가 뭐야? 고위 기자 비리 수사처. 그래요. 고기처도 오. 좋네. 오, 네. 보도국장으로서 네,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니 뉴스도 AS를 해야지. AS 그럼요. 없는 뉴스가 어디 있어요? 네. 아니 일반 기업들이 말이죠. 조그만 껌을 하나 팔더라도 소비자의 기호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지 않습니까? 네. 이 한국 언론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소비자들을 우습게 합니다. 빠들로 알고 말이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문제에 서면은 또 지랄들 한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잖아요. 거대 언론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 네. 소비자를 떠난 생산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언론 소비자들은 완전히 천대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언론 소비자들이 먹여주지 않거든, 살려주지 않거든. 다 광고주들 혹은 뭐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수익의 원천에다가 충성할 뿐이지. 그러니까 언론이 좀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 조국 전 장관 일러스트 파문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 일러스트 파문 그리고 중앙일보 안혜리 기자 이런 건 정도 되는 사안이라면은 조선일보 정도의 사과문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1면과 한 2, 3면을 통틀어 가지고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좀 자세하게 경위를 설명을 하고 사과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리고 강력하게 어떤 조처를 취하겠다라는 이런 거를 독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신뢰가 방상훈이 생기는 거지. 나서서 사과해야 됩니다. 그렇죠. 방상훈이. 이거는 그건 그냥 정말 뭐 편집국장 편집인 발행인 정도가 아니라 방상훈이 나서서 사죄를 할 일이에요. 근데 중앙일보 같은 경우 이렇게 대응을 하죠. 조선일보는 사과문 달랑 했는데 그 사과문도 자세히 보면은 주어가 조선닷컴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선일보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그런 차원, 그런 성격이 짙고요. 정말로 지금 시점에서 한번 언론사들한테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보도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 대법원 판결 남았습니다. 네. 근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호불호 그리고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걸 다 떠나가지고 정말 저널리즘적 관점에서 자신들의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보도에 대한 재점검과 평가를 담은 백서를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뭐 지지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언론계에서 반드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자체적인 어떤 평가를 통해서 뭐가 부족했고 뭐가 과했고 야 이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다. 지금 다시 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자체적인 평가 없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또 비슷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조중동한테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언론학계는 물론이고 지금 언론계 내부에서도 그 작업에 대한 고민을 저는 시작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조선일보는 뭔가 그런 기사를 쓸 때 두려움을 좀 갖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움을.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 개인이 어떻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페널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두려움들을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언론들이 말이죠. 특히 보수, 수구 언론에 대해서 기득권 지향적 언론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어떤 변호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이 변호사님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 판사들이 요즘 엉뚱한 판결 많이 내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 뭐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못해가지고 조국 전 장관이 잘못해서 1심에서 그렇게 엄청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되고 그런 것일까? 근데 이제 우리 변호사님 얘기는 법관 승진제도가 없어져가지고 통제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승진제도. 네. 네. 승진제도가 과거에 있었나 봐요. 있었어요. 잘 몰랐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판단을 잘한들 뭐 승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불이익 당할 것도 없고 그냥 내 꼴리는 대로 내가 그냥 평소 갖고 있던 그 시국관대로 판단을 하자. 그리고 과거에 어떤 대법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 우파는 봐주고 좌파는 조진다. 우파는 봐주고 좌파는 조진다.
진짜 그런 말을 했나 이 유명한 대법관인데 제가 확인하지 못했었는데 그런 어떤 정서가 지금 사법부에 만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질러대는 거지. 그리고 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세상 두려울 게 없는 그런 언론들 있잖아요. 네. 다른 말하고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진실을 쫓는 언론들 있잖아요. 그런 언론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이라도 삐끗하면은 바로 죽어요. 그런 언론을 싫어하거든. 특히 기득권 세력에게 도전하는 언론은 특히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3심 제도가 있으니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조선일보는 계속 보호받는 언론이고 또 그렇게 자기에게 또 이롭게 판결해주는 법관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등이 또 굉장히 또 밀어주고 띄워주고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참 이 언론과 유착돼 있는 우리 사회 기득권 체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조선일보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이 불이익을 제대로 먹일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이 필요해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서둘러 도입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진척이 잘 안 되죠? 하긴 뭐 종부세 과세 범위를 또 축소하고 우리 사회에 있는 자들의 권익이 침해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민주당 정치인들 때문이죠. 여러분 언론 개혁이 안 되는 건요 지도부가 뜻이 없어서 그래요. 언론 개혁 180석 없고 1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 지도부를 지적하십시오. 그 지도부를 질타하십시오. 그 지도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저는 경선 연기를 반대한 이유는 뭐냐면은 네. 지금의 우리 송영길 대표 체제로는 뭐 개혁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송영길이 잘한 건 있네. 경선 연기를 안 한 거. 그거 하나는 딱 잘했어.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조선일보가 갖는 위치를 좀 제대로 응시하면서 조선일보가 긴장할 수 있게끔 조선일보의 오보와 가짜 뉴스에 대해서 준엄하게 심판을 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돼. 없어. 조선일보가 지멋대로 기사를 써도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타겟팅으로 해서 이놈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 정의를 위한 거예요. 조선일보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언론 탄압이 아니라. 그리고 제발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앞으로 조선일보 행사에 좀 참여하는 사람은 참여하는 인간들 앞으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진짜. 거기 가서 무슨 조선일보에 대해서 쓴 소리에도 가서 자리를 빛내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 안 해요. 조선일보 행사 가는 인간들은 이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진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하여간 언론개혁과 관련해서 아무 역할도 안 한 사람이 지금 뭐 대통령으로 나오려고 하나? 모르겠어요. 길을 쓰고 막아야 합니다. 길을 쓰고 막아야 해요. 아니 우리가 하나마나 한 그런 언론개혁, 이스나마나한 언론개혁 보고 얼마나 가슴을 쳤습니까? 또 그런 세상이 와야 됩니까? 하여간 조선일보 이야기를 하다가 또 속이 답답해집니다. 네. 경성당 누룽지를 먹을 때가 온 거예요.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정말. 저희 경성당 당장 끓여 먹기가 좀 그러니까 예. 바지로직 베개에 잠깐 그럴까요? 얼굴을 좀 묻고 얼굴을 묻고 그대 베개에 베개. 얼굴을 묻고 네, 알겠습니다. 김현